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4월 26일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제 어제 오후부터 조금 좀 제작과 관련해서 문제가 좀 발생했습니다.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중대한 기술적인 오류가 발견이 돼서 뉴스 인사이다를 비롯한 프로그램 제작에 차질이 빚어지고 지금 구글 업로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실시간 방송 사실 저희가 아침 7시 30분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안 되고 있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너무 아쉽고 안타깝고 속상해요. 저희 영친이님들 아침마다 만나는 게 저의 기쁨인데 기쁨뿐만 아니라 저희 의무이기도 하고 소명이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져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빠른 복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마트 제작진을 대표해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니까 좀 잘 봐주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인간소화제 노영이가 오늘 또 시원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죠. 먼저 한동희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빅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담한 대담 시간에는요, 최진봉 교수와 함께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방미와 관련해서 그 전후 좀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사실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 전부터 벌어지고 있는 외교 참사의 연장선상이다. 이러면서 여하고 야가 지금 매우 격렬하게 붙고 있는 상황인데요. 도대체 이러한 원인 제공 누가 하고 있는 건지, 누가 지금 적반하장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건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요즘은 아주 그냥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방귀 낀 놈이 성낸다. 여기서 주어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방귀를 꼈는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속담이 생각나는 아침이다. 제가 이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또 배프의 촉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한국 정당사를 뒤흔들고 있는 불법 정치자금 사건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요즘에 뭐 민주당의 이 전당대회 관련 대의원 돈봉투 사건도 좀 있었지만 또 김연아 의원이라든가 이 국민의힘의 옛날부터 한나라당 시절부터 차떼기 정당 이런 논란까지 별별 얘기들이 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고승덕 지난번에 전 의원 시장 이분이 사실은 시장 후보였죠. 이분이 또 얘기해가지고 이 돈봉투 사건이 또 불거졌던 일도 있었었고요. 그래서 300만 원 뭐 벌금 나온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정신없이 시작했지만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고 자,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될 뉴스들만 엄선해서 대신 정리를 해드립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시간이죠. 오늘도 한동희 뉴스마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혹시 우리도 뭐 탄압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이렇게 됐는지. 구글에서 이 업로드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중인데, 이거 갑자기 음모론이 생각이 나면서 이거 뭔가 우리를 향한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손이 뒤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그냥 생각을 제가 잠깐 해봤어요. 물론 사실은 아닐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책맞게 자꾸 머릿속에서 그 생각이 떠나지를 않네요. 자, 한동희 뉴스마트 기자 그래도 씩씩하게 오늘 소식 전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우선 대통령 방미 첫 일정으로 넷플릭스 사장하고 만났습니다. 네. 그랬는데 요게 또 생각보다 이상한 방향으로 흘렀어요. 네, 이게 첫 일정으로 이제 넷플릭스 대표를 만났는데 넷플릭스 측에서 일단 향후 4년간 K 콘텐츠에 25억 달러, 하나로 약 3조 3,375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넷플릭스가 투자하던 금액을 계산해 보면 이게 사실상 의미 없는 숫자고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제 기존 투자액의 갑절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과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다릅니까? 이게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넷플릭스에서 투자 규모를 계속해서 늘려왔습니다. 이게 2016년에 150억 원이었는데 2019년에 2,480억, 2020년에 3,300억, 그리고 오징어 게임이 있었던 2021년에는 5천억이었고 지난해에는 8천억이었습니다. 근데 8천억으로 계산을 해보면 4년간 계산해보면 3조 2천억 원이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받았다는 3조 3천억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대통령이 가서 이름 방미 성과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K 콘텐츠가 워낙 잘 나가고 네. 그다음에 넷플릭스는 가장 큰 문제점이 이겁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컨텐츠 제작하는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넷플릭스는 다른 이 제작사들보다 훨씬 돈을 많이 투자해서 네. 그리고 간섭도 안 한다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뭐 배우들에 대한 개런티라든가 아니면은 이 감독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정말 아낌없이 풍부하게 지원해 준답니다. 네.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모든 이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있는 2차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콘텐츠 산업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모든 권리는 절대 전적으로 넷플릭스가 다 가져가 버린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게 조삼모사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래도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런 입장에서는 뭐 그런 초기 투자 위험 같은 것을 넷플릭스가 떠안고 대신해서 본인들이 편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좋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넷플릭스하고 계획을 체결한다는데 그렇게 따지면 넷플릭스가 우리한테 투자한다는 금액이 사실 많은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양면이 있는 건데 결국에 제작비 전액을 넷플릭스 측에서 제공을 하고 모든 지적재산권을 이제 넷플릭스가 그렇죠. 가져가기 때문에 네. 뭐 부가적인 수익 창출을 기대할 수도 없고 뭐 영상물이나 책, 뭐 캐릭터 사업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이게 과연 3조 3천억 원이라는 돈이 우리 경제에 고스란히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사실은 이제 그 돈을 지불하면은 그냥 배우에게 가고 네. 감독에게 가고 스텝에게 가고 요게 사실은 끝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이제 지적재산권이 확대가 돼서 모든 컨텐츠 산업으로 확대가 되면 계속해서 상영되는 내내 이 K 컨텐츠에 대한 네. 이미지도 좋아지고 이 산업이 발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네. 이게 정말 조삼모사다. 앞에는 좋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 나오고 보면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우리나라 컨텐츠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비영어권 TV 부분 탑 10에 오른 한국 콘텐츠의 이제 누적 시청 시간이 12억 시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와. 시청 시간의 41%를 차지하고요. 전체가 몇 시간인데요? 전체가 30억 1,256만 시간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 K 콘텐츠만 이 누적 시청 시간이 12억 4,232만 시간이군요. 네, 그리고 넷플릭스가 공개한 바로는 2022년에 전 세계 회원의 60%가 한 편 이상의 한국 작품을 시청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오징어 게임 때 사실 우리가 엄청나게 성공 거뒀으나 그 과실은 그 열매는 고스란히 넷플릭스가 가져간 거예요. 네, 그래서 장기적인 수익 창출 효과는 좀 기대할 수 없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의 컨텐츠가 너무 좋고 훌륭하기 때문에 잘 되는 건데 이걸 이제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넷플릭스가 계속해서 우리한테 투자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냥 그 투자라고 하는 건 대통령의 방미하고는 무관한 거였고 네. 현실적으로 그렇게 투자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게 썩 좋은 구조로 가는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 때 제주는 고민 없고 뭐 돈은 누가 가져간다 뭐 이런 얘기랑 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대통령실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은 이번 행사를 위해서 3개월 동안이나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넷플릭스에 먼저 제안을 했고 넷플릭스에서 내부 논의가 치열하게 진행이 됐다라고 공개를 했는데 넷플릭스가 그 과정에서 투자 금액을 줄이기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25억 불로 됐다 이렇게 밝혔는데 대통령실이 엄청난 일을 했군요. 네, 대단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취지의 설명이 있습니다. 뭐예요, 그게 그래서 또? 대통령 관계자의 말을 보면은 대통령에게 중간중간에 진행되는 부분을 먼저 보고를 했고 콘텐츠에 관심이 많은 영부인께도 진행 상황을 보고 드린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좋아요. 자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3개월 동안 대통령실에서 막전 막후 뭐 비슷하게 이걸 지금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성공시켰다는 게 그들 주장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원래는 넷플릭스가 돈을 깎으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노력을 열심히 해서 어쨌든 최종적으로 25억 불이나 투자 받기로 했다. 매우 훌륭하다. 네. 여기에 김건희 여사가 엄청나게 또 역할을 한 것이다. 무슨 역할을 했냐 이렇게 물어보니 중간중간에 보고가 있었다. 네, 김건희 여사가 관심을 가지더라. 이게 끝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기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아, 했다고 그러니까 김건희 합니다. 여사가 관심을 안 가졌으면 이거 되지도 않았을 건데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가 관심 가진다는 보고를 듣고 아 그럼 강력히 추진해봐라 이랬다는 거군요. 뭐 그 관계, 그 선후 관계는 잘 모르겠지만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내부 논의가 치열하게 있었다면서 막전 마크를 공개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얘기하기는 그 과정에서 투자 금액이 줄어들기도 했다. 윤 대통령과 서렌더스 CEO가 중간에 편지도 주고받았고 사전에 대통령실 내외와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사전에 대통령실 내외와 네. 넷플릭스 최고 경영진이 어느 정도 교감을 했다. 자 그렇다면 물어보는 거야. 그럼 김 여사가 어떻게 개입했다는 얘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중간중간에 진행되는 부분을 대통령에게 먼저 보고 드리고 컨텐츠 관련해서 관심이 꽤 많았던 영부인에게도 진행 상황을 보고 드린 적이 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영부인이 관심을 가졌다기보다는 대통령실에 있는 실무진이 대통령에게도 보고하고 영부인에게도 보고했다 이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역할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영부인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적절하다고 보여지는 게 뭐 이게 사실 뭐 정부의 이런 규모의 투자라면은 뭐 주식이나 이런 부분들에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위험성도 있고 그리고 제2부속실도 없앤 상황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의 역할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도 좀 우려가 됩니다. 아니 다 좋아요. 나는 만약에 본인이 정말로 뭔가 기여를 했으면은 기여하셨다 훌륭하시다 역시 대통령 부인이 그런 쪽으로 컨텐츠 기획하시고 이런 거 하시다 보니까 이런 쪽에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발휘하시는구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뭘 했냐 물어보니까 보고를 우리가 했다. 이게 무슨 기여냐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갖고 노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솔직히 좀 너무 민망하지 않습니까? 한동희 기자는 안 민망해요? 나만 민망한가? 정말 민망 넷플릭스군요. 자, 게다가 대통령이 이번 투자를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말했다. 아유,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 자, 이 민망한 상황에서 또다시 민망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두 번째 이슈 보여주시죠. 네, 보수파 성향의 시민단체가 김연아 전 국민의힘 의원을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고발을 하고 이제 경찰에서 이제 김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줬다는 시의원의 진술 그리고 돈봉투를 상납하는 현장음이 담긴 녹음 파일을 확보했음에도 경찰 수사가 1년 넘게 진행 중인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 수사 되게 특이한 게 녹음 파일이 나오면은 빨리빨리 하면 되는데 녹음 파일이 나와도 1년 넘게 그냥 뭉개고 있고 물론 이제 경찰한테 물어보니까 일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가 없대요. 이번에 김연아 전 의원 사건도 그러고 사실은 그 민주당 돈봉투 사건이라는 것도 이미 2년 전에 이정근 씨를 통해서 다 확보된 자료들이었기 때문에 네. 빨리빨리 할 수 있었는데 2년 동안 뭉개고 있다가 딱 타이밍 적절하게 딱 터뜨리고 되게 이상하게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녹음 파일만 들어가면은 분석하느라고 1년씩 걸리나 보죠? 네, 뉴스타파 보도 내용인데 이게 내용을 보면은 사실상 뭐 확정적으로 좀 드러나는 부분들이 맞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뉴스타파에서 이제 인터뷰를 한 게 고양정 당협위 사무국장입니다. 이제 김 전 의원의 지역구 당협위원장으로 있는 곳의 지역구인데 이 이광한 전 사무국장이 김 위원장이 불법으로 정치 자금을 받은 것이 맞다라고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는데 이제 사무국장이 이제 통상 당협에서 회계 책임자를 현재 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고 김연아 전 의원이 차명 계좌를 통해 운영회비를 거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당협 사무소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모으겠다는 취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당법 제37조 3항을 보면 누구든 시도당 하부 조직의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협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운영회비 자체도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운영입이 못 걷게 돼 있어요. 이게 네. 자꾸 문제가 크기 때문에 특히 당협 위원장을 위한 사무실은 얻을 때 돈 걷어서 하면 안 된다는 게 지난번에 이 법 개정된 이후에 계속해서 왔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다. 네.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래서 사실 불만들이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정당법 37조 3항에서는 누구든지 시도당 하부 조직의 운영을 위해서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두지 말아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왔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당연히 이 운영협의라는 것도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것 자체도 불법이고 이제
김연아 전 의원이 운영회비를 거둔 것 자체도 당협 운영위원인 A씨의 개인 계좌를 이용했기 때문에 차명 계좌를 사용을 한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이것까지 모두 불법이고 그렇죠. 정당법 그리고 위반이고 예금 실명거래법 위반이고 네. 네,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겠네요. 네, 사무국장의 또 전 사무국장의 얘기에 따르면 회계 책임자로서 김 전 의원에게 명백한 불법이다. 이렇게 두 차례나 경고를 했음에도 김연아 의원은 남의 계좌라 상관없으니 걱정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불법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자기 보여집니다. 일부러 불법이기 때문에 남의 이름 빌려가지고 한 거니까. 네. 어쨌든 본인은 회계 책임자로서 이거를 두 차례나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김연아 의원이 신경 안 쓰고 괜찮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불법적인 일이 자행됐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또 한 가지 있는데 아, 있어요? 이제 돈을 이제 낸 사람들, 이게 단순 당원들이 아닙니다. 돈을 낸 사람들이 대부분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경기도의회 의원들이고 의회 의원들이요. 네,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고양시 의회 의원들입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가족들이나 지인들까지 동원을 해서 지인들의 이름을 동원을 해서 거액을 이제 넣기도 했고 쪼개기 입금을 하기도 했는데 이게 사실 공천을 미끼로 한 겁니다. 이제 김연아 전 의원이 고양정 담협위원장이기 때문에 이 공천이 이제 시의원들 공천이 김연아 전 의원에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돈을 주겠죠. 안 그러면 네. 뭐 하려고 돈을 내라 그런다고 회비, 뭐 입금 이런 말에다가 그렇게 민감하게 딱딱 네, 하겠습니까? 그리고 회비도 사실상 이게 나눠져 있었는데 1년치 회비가 120만 원인데 현직 시의원은 200만 원으로 책정을 해놨고 특별 회비로 명목으로 300만 원을 낸 사람들도 눈에 띄는데 이게 계좌 이체를 한 것도 있고 현금으로 입금을 해서 직불로 표기가 된 것도 있습니다. 여기다 보니까 시의원 200만 원, 운영위원 120만 원 내라 이거는 김연아 위원장이 직접 정했다. 네, 그렇습니다. 회비 입금은 일종의 공천 관문이었다. 실제로 입금한 사람들 중 5명 이상이 국민의힘 소속 기초의원으로 공천받아서 당선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그 19살짜리 네. 그 사람들 시의원의 비례 1번인가로 이 김연아 의원이 추천해가지고 됐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이런 거 보게 되면 주고받고가 확실한 사람이네요. 네, 주고받고도 확실하고 또 이게 또 운영회비로만 쓰이지 않았습니다. 당협의 운영에만 쓰인 게 아니라 이제 김연아 전 의원 이름으로 나가는 경조사비 그리고 화한 그리고 본인이 사적으로 운영하는 포럼의 식대 뒤풀이 비용 이런 것들까지 모두 이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불법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현직 시의원들은 계좌 입금 말고도 현금을 내기도 했었었다. 그래서 네. 완납한 사람은 현금으로 완납한 사람은 직불이라고 쓰기도 하고 뭐 아니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했다는 얘기군요. 야, 근데 되게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근데 이거 명백한 가짜뉴스다라고 말했다면서요? 네, SNS를 통해서 밝힌 게 정치 자금은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거둔 운영 회비고 정치 자금이 아니라는 것을 경찰에 소명을 했다. 돈봉투를 요구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라고 해명하고 있고 지금 돈봉투를 주고받은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관련이 없고 경찰에 소명을 했다라는 게 이제 김연아 전 의원의 입장이고 뉴스타파 보도 이후에 좀 입장을 요청을 했는데 현재 수사 기관에서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차분히 수사 결과를 기다려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게 김연아 전 의원의 입장입니다. 근데 야, 이거 되게 사실은 심각한 부분인데 이분은 방송에 패널로 나와가지고 네. 그 민주당 돈봉투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아 이거 되게 문제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공격하던 분이거든요. 근데 본인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거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하나 보네요. 네, 녹음 파일을 보면 직접 본인이 요구하는 네. 부분들도 나타나기 우리가 보기엔 때문에 맞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시네. 특이하신 분이네요. 자 어쨌든 뭐 경찰에 소명을 했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소명이 맞고 본인이 당당하다 그러면 연락을 취했을 때 좀 받아주면 네. 좋을 것 같은데 또 그게 안 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동현 기자하고 여기까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잠시 후 대담한 대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정치권 속에서 열불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이 최진봉 교수가 있습니다. 네, 이분을 보면서 화가 가라앉을까요? 화가 더 많이 날까요? 열받을수록 발음이 정확해지는 특이한 사람이죠. 시사계의 촌철살인 래퍼 랩진봉 최진봉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에 아주 그냥 화병 나시겠어요? 화를 돋구는 사람 있잖아요. 지금 화병 나게. 저한테 이렇게 화를 내세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노영이면 화내는 거 아니고 지금도 외국까지 나가서 화를 돋구고 계세요. 아이가 진짜. 그러니까요. 자, 지금 우리 최진봉 교수가 미국에서 유학 갔다 왔다는 걸 하도 자랑하셨기 때문에 네. 이따가 영어 원문 한번 읽어보실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뭐 며칠 내내 계속 이거 하셨을 것 같긴 한데 네. 우선 문제가 된 대통령의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에 대해서 원문 준비하고 이 해석 관련한 설명도 좀 들어볼 예정입니다. 자, 윤 대통령을 인터뷰한 이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직접 설명도 했습니다. 자, 자료화면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보면 읽어주세요, 이거. 아, 요거요? 네. 잘 안 보. 저 이게 보고 읽어볼게요. 네. I can't accept the notion that 앞에 because of 거부터 what 읽으시죠. 왜 happens. 뒤에 거부터 하세요? 유럽부터. 아, 처음부터요? 네. 너무 길어요. 안 길어요. 아니, 해봐요. 뭔 이거 그거 너무 길어서. 자, 중요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I can't accept the notion that because of what happened 100 years ago, something is absolutely impossible to do, and that the Japanese must kneel for forgiveness because of our history hundreds years ago. 요거 단어죠. 네. 여기서 지금 I란 말을 안 했다고. I can accept. 여기서 그렇게 돼 이게 있잖아요. 원래는 일본이 accept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이었다고 네. 자체적으로 이 국민의힘에서 카바치다가 그러니까. 결국 좀 망신당한 상황인데요. 지금 이 워싱턴 포스트 이 기자가 I라는 말이라고 하는 말을 내가 영어로 오역한 거라고 니네들이 주장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 윤석열 대통령이 나하고 인터뷰할 때 내가 통화 녹음해 저희 인터뷰 녹음해 놓은 거를 한번 단어 대 단어 하나씩 다 따져가지고 확인해봤다. 그렇죠. 그랬더니 전은이라는 말이 분명히 들어가더라. 요거를 부분은. 본인의 이 페이스북에다 올렸죠? 네, 맞습니다. 여기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인데요. 그 내용이 워딩이 이렇다는 거예요. word by word란 말은 있는 그대로 옮겼다는 거거든요. 정말 100년 전의 일들을 가지고 지금 유럽에서는 전쟁을 몇 번씩 겪고 그 참혹한 전쟁을 겪고도 미래를 위해서 전쟁 당사국들이 협력하고 하는데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어라고 하는 이거는 저는 여기 이제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에요.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말이 저 워딩 그대로라는 거예요. 네, 맞아요. 한국말로 녹음된 대로. 이 기자에게 이 기자는 한국 사람인가 봐요. 미셸 네, 그렇죠. 예희리. 그러니까 한국계. 이예희 예, 님이군요. 맞습니다. 자, 정말 100년 전의 일들을 가지고 지금 유럽에서는 전쟁을 몇 번씩 겪고 그 참혹한 전쟁을 겪고도 미래를 위해서 전쟁 당사국들이 협력하고 하는데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어라라고 하는 이거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저는이란 말을 분명히 하더라.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영어로 기사를 쓰면서 I can accept이라고 썼는데 왜 I라고 하는 말을 마치 내가 잘못 집어넣은 것처럼 나를 모욕하느냐? 그렇지. 이게 이제 이 기자가 열받아서 한 말입니다. 이 네. 기자가요. 원래 팩트 체크했던 기자예요. 예전에 페미니스트 발언 가지고도 그것도 했었고. 네. 아니 그러니까 기자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본 제대로 기사를 썼는데 오역이 있었다. 그럼 기자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기자가 네. 제대로 듣지 않고 제대로 번역을 못 해가지고 잘못 썼다 이런 의도로 들리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이게 원래 이 기자가 가지고 있는 이 녹음 파일에는 이거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는 말이 그대로 들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사실은 이 본인들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기자하고 인터뷰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공개한 게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 공개한 내용에는 이 저는이란 말이 없었죠. 없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그 대통령실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나 보네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물론 실수했지. 왜냐하면 그렇더라도 한 번 더 원본을 확인했어야 돼요. 그렇죠. 확인을 안 하고 얘기한 것도 잘못이지만 근본적으로 가장 큰 잘못은 대통령실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네요. 대통령실에서 똑바로 얘기를 해줬어야죠. 이 논란이 일자. 이것 때문에 이 기사가 나간 다음에 민주당에서 이제 비판을 했잖아요. 네네. 그랬더니 그걸 비판하기 위해서 한 얘기가 주어가 없다라는 식의 이 자료를 냈다는 거죠. 그 자료를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고 그때부터 이제 방송에 나가서 이거 잘못됐다. 민주당이 뭐 일부러 뭐 저런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또 하고 있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거 같아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설마 우리 대통령이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다, 자기가 못 받아들인다 말을 했을 리가 없다. 우리 대통령이라면
아닌데 그 전에 했던 걸 보면 아니 일본하고 했던 걸 생각해 보세요. 그 좀 이상한데 왜 생각을 그렇게 할까? 나 같으면 충분히 대통령을 이해가 믿는 되는데. 거지. 대통령을 믿는 거죠. 아니 대통령은 제가 볼 때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진짜로. 노영민 변호사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도 그렇게 솔직히 생각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국내 의원들이 설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설마가 사람 잡아요. 게다가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 되는 말을 빼고 공개했으리라고 생각하지는 또 않았겠죠. 그렇겠지. 그거는 그랬을 그러니까 것 같아. 그분들이 잘못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너무 믿었다는 그렇지. 거지. 믿지 마세요 이제. 믿으면 큰일 나요. 믿는 도끼 발등 찍혀요. 확인 한 번 더 하셔야 돼. 꼭. 그러니까 일단 그분들의 잘못은 경솔하다. 네. 그다음에 무조건 비난, 야당이 한 말은 무조건 비난하고 본다. 그렇지. 그다음에 대통령이 한 말은 무조건 감싸고 본다. 그렇지. 근데 이 세 가지란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네, 근데 지금 이것 때문에 이 참사가 벌어진 거예요. 네, 맞아요. 아, 그러니까 동아일보에서마저도 너무 망했습니다. 창피스럽다. 오로지 조선일보에서만 야 그래도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계속 대통령 비난하는 것만 열을 올리고 있는 니네들 문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조선일보 답답. 하물며 동아일보에서도 이거 망신이다. 이런 얘기 좀 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고 나니까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세상에 수석 대변인이 어떻게 이런 그 사람이 또 공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몰상식하게 합니까? 해당 문장은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해석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게다가 바로 뒤에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은 상식적이다라고 했는데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결단했다고 자기가 얘기한 거예요. 대통령이. 도대체 이 국민의힘의 대변인이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국어 공부를 하시는 건지. 생각이 없는 거죠. 아까 국회의원 되는 거는 국어 공부하고 상관이 없다. 전혀 없어요. 네, 그러군요. 우리는 국어를 너무 잘해서 이런 데 안 되나 봐요. 그렇죠. 자, 매번 정부 여당은 대통령의 발언을 제대로 읽어봐라. 전제 조건을 잘 봐라. 니네가 잘못 들은 거다. 니네 귀를 좀 입이 둘까 가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역하지 말라고 우리 공격을 했었었는데 그러면서 특히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마저도 민주당을 향해서 가짜뉴스와 공포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 아, 이거 진짜 부끄럽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자기네들이 잘못했단 말을 절대 안 하더라고요, 이분들은. 그리고 언론이 먼저 속보로 이 보도를 하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발언한 걸 가지고 또 민주당이 먼저 가짜뉴스를 또 퍼뜨렸다고 또 대놓고 욕부터 하고 있습니다. 아,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언론이 보도한 걸 보고 그리고 민주당이 비판을 한 거잖아요. 아니 네. 언론이 그거 안 그랬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민주당도. 언론이 보도하니까 아는 거잖아. 민주당이 그렇게 부지런하지도 않아요. 민주당은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네. 처음에는 사실 이제 이 전은 가지고 논란이 된 건 아니에요. 이게 논란이 된 게 이 내용도 엄청나게 논란이 돼요. 내용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그렇지.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 지금 무조건 무릎 꿇으라 그래요? 무조건 안 된다고 그래요? 사과 안 하니까 무릎 꿇으라는 거잖아요. 사과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대통령이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니, 우리 누구 어느 나라 대통령이야? 우리 국민을 비난하는 거예요, 저 얘기는. 일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본이 맞다. 어. 니네는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은 왜 맨날 그렇게 일본만 가지고 괴롭히냐. 이 얘기가 사실 들어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렇잖아요. 네. 우리 대통령이 외국 나가기 전에 그 나라의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 국민들은 참 이상합니다. 어떻게 100년 전에 일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사람을 괴롭힙니까? 우리가 지금 일본하고 관계를 개선해야 되는 이 마당에 우리 국민들은 정말 어리석습니다. 100년 전에 일 가지고 계속 무릎 꿇어라. 니네 잘못했다고 이렇게 말하면 일본이 받아들이겠습니까? 내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 국민들만 바보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이걸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노영희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지. 정말 비겁하고 치사하고 정말 어이가 없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되겠어요. 지금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고요? 대한민국 대통령, 일본 대통령이에요, 지금. 아니. 일본 대통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수상이 뭐예요, 지금?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우리 국민들. 그리고요, 자꾸 유럽 얘기하는데 유럽은요, 독일을 생각해봐, 독일을. 지금도 사과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사과해요. 그리고 그 나쁜 잘못된 행동, 그 당시에 이제 그 독일에서 부역하고 이랬던 인간들 있잖아요. 나이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다 처벌합니다, 지금도. 아이, 그럼요. 게다가 지금 뭐 유럽에서 100년 전 어쩌죠 이 얘기한 거 아마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서로 싸웠다가 말았다 이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거랑 이거하고는 다른 차원이 거죠.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전쟁은 서로 싸우는 거고. 2차 세계 대전을 일으켰다니까요. 그리고 전범 국가라니까요. 일본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침략해서 우리를 지배했잖아. 그럼요. 35년 동안. 서로 간에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니까요. 뭐 하는 짓이. 그러니까 대통령 역사 공부도 잘 못하시는 것 같고, 예. 어쨌든. 네, 옆에 참모진도 참 엉터리인 것 같고, 엉터리가 네. 방터리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 이거였습니다. 뭡니까? 대통령실이 자꾸 이제 이거 가지고서 뭐라고 하면서 아니 당신들이 무조건 엄호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망신당한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자꾸 그런 얘기 하면은 국익에 해가 된다 이런 얘기한 겁니다. 누가 국익을 해치고 있어? 지금? 누가? 나는 너무 요약 정리 잘하지 않아요? 어떻게 잘하네. 한마디로 정확히 말해주죠? 그러니까 뭐 누가 지금 국익을 해치고 있냐고. 아니 야당 입장에서 당연히 이걸 비판해야지. 대통령이 이런 잘못된 역사 인식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야당은 그냥 하라고 있는 거예요. 야당이 원래 정부가 잘못하면 비판하고 지적하고 올바로 가라고 말하고 이런 거 하려고 야당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당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무슨 국익을 해치는, 누가 국익을 해치는 거예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정말 아까 그 발언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 인터뷰 발언이 대한민국을 위한 발언입니까? 일본을 위한 발언입니까? 누가 국익을 해치는 거예요 지금? 네. 답답하네. 자, 대통령실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고도화하고 미사일을 시험하는 마당에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한 안보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민과 국익에 엄청난 피해를 줄 거다. 그러니까 니네 좀 입 좀 닥쳐라. 그만 좀 떠들어라. 이런 얘기예요. 아니, 맨날 국익 얘기를 해. 국익이 대체 뭐야 도대체. 자,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한 안보 협력이 필요하다고요? 자,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저는 봐요. 예를 들면 일본과 우리나라가 미사일 정보를 공유해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가능한 한 모든 정보들을 가용해서 그걸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채택하는, 그건 저는 동의합니다. 네. 그럼 한일 간의 군사 동맹을 맺고 한일 간의 군사적 협력을 하고 한일 간의 군사적 합동 훈련을 하고 이게 우리나라한테 결코 도움이 될까요? 그러면 아니 뭐 한두 번 할 수 있다고도 봐요. 뭐 그것도 정말 100번 양보해서. 그런데요, 일본이 무장을 하는 것이 우리한테 반드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당연히 안 되죠. 안 되죠. 우리를 35년이나 지배했던 나라예요. 그 나라가, 그리고 일본이 항상 우리나라 편 대줄 것 같으세요? 그건 정말 잘못된 나 생각이에요. 일본이 우리 편 들은 건 본 적이 없는 것 그러니까 같은데.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지금도 우기고 있다니까요. 역사를 왜곡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를 한 번이라도 정말 좋게 평가한 적 있습니까, 일본이? 그런 적도 없잖아요. 그런 나라가 군사 대국화가 돼서 우리 옆에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군사력을 키우는 것이 과연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고요. 그리고 한일 간의 정보 교류, 한일 간의 관계 개선이 안보 협력을 위해서 한미일 군사 동맹을 맺는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신냉전 체제가 구축이 되는 거예요. 한미일, 그다음에 북중러 이렇게 대립 구도가 되면 우리나라가 정말 위험한 상황이 빠지게 돼요. 아니 이런 위험한 전쟁의 어떤 소용돌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 과연 잘하는 겁니까 대체? 아니 뭐 일본과 군사협력에서 뭘 얻겠다는 거예요 대체? 일본이 우리나라 편 들어주냐고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북한이 자기들 공격할까 봐 자기들도 미사일 쏘는 거 이렇게 감지하고 이러는 거지. 우리나라 쏠 것 같아서 걱정해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무슨 일본을 어떻게 보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좋게 봐? 일단 일본 사랑이 엄청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해봤자 속이의 경읽기다 이런 그래요? 느낌이 드는데 자, 요 얘기도 했습니다. 여당에서 계속 공격하는 게 민주당 가짜뉴스를 터뜨린다 이러면서 그중에 얘가 우상호 의원과 장경태 의원이다. 지금 검찰에 송치된 거 봐라. 이 사람들 가짜뉴스 퍼뜨리다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경태 의원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심장병 환자 하나. 그때 이제 조명을 켰냐 안 켰냐 이 그 논란이거든요. 15살짜리 소년 남자애를 이렇게 안고 있는. 예. 상당히 힘들어 보이던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넘어갔고요.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가 한남동 공간 둘러봤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그때 외교부 장관이 그때는 문재인 정부 때예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 정의용 당시 외교부 외교부 장관 부인을 무례하게 대했다는 점. 그러니까 둘러봐야 되니까 좀 나가달라. 그렇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예, 그 두 가지 문제예요. 근데 야당 의원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정말 법률적으로 맨날 고소 고발하면요, 야당 의원이 아무 얘기도 못 해요. 뭐 입을 그냥 뭐 막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도 안 돼요? 아니 이거 확인해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서 문재인 정부 때 지금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혹 제기 안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가지고 김정수 여사한테 뭐 3억 원짜리 불었지? 그 아시죠? 아, 예, 알죠. 그 몇만 원밖에 안 됐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중소기업에서 만든 10만 원짜리인가 그랬잖아요. 그거를 뭐 몇 억짜리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막 했잖아요. 네, 옷을 네. 몇 벌을 갈아입는다고 얘기하고 막 그런 거 안 했습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해놓고 자기들 야당 때는 그렇게 막 아무거나 지적질하고 아무거나 이렇게 문제 얘기하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고발 고소했어요? 안 했잖아요. 야당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보고 그냥 인내하고 참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뭐 김건희 여사 관련된 뭐 한마디만 하면 딴 사람한테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렇잖아.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는 거 이런 거 괜찮아요. 봤어요? 윤석열 김건희 비판하는 여사만 거 괜찮더라고요. 건들면 그냥 난리가 나, 난리가. 왜 그래? 왜?
제가 잠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흥분 좀 가라앉히시라고 알겠습니다. 제가 민주당 입장을 제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제 입장이 아닙니다. 민주당 입장입니다. 경찰의 김건희 여사 지키기가 불성사납습니다. 우상호 의원과 장경태 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국민을 대신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마구잡이로 두 국회의원에게 죄를 묻겠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에 사주라도 받은 겁니까? 김건희 여사 털끝이라도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선전포고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선택적 수사 행태에 분노하겠습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 요 얘기 넘어가고요. 윤 대통령 넷플릭스 CEO 만나서 3조 3천억 투자 받았다. 이 업적인데 왜 이게 자꾸 시끄러운 업적? 얘기가 많이 나오죠? 네. 뭔 업적이에요 이게. 원래 하던 거예요. 자, 진짜 이것도 어처구니가 없어요. 넷플릭스가요. 2019년 저는 정말 정신적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니, 인간이 못 앉을 스트레스 것 안 같아요. 받겠냐고요. 이걸 자랑을 해. 이걸 기사를 써주고 기자들도 너무해 진짜. 사실을 확인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올해 지금요 최종적으로 그 금액이 안 나왔지만 올해 예상되는 투자 금액이 8천억이에요. 네. 넷플릭스가. 네. 그러면 8천억을 4를 곱해보세요. 3조 2천억이에요. 네, 지금 그러네요. 3조 3천억이네. 4년 동안 지금만큼 투자하는 거야. 그거는요 더 늘어난 게 아니에요. 원래 하고 있던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생생하게 하는 거지. 불러가지고 한번 만나주고, 그러니까 CEO 입장에서도 우리나라에 사업을 해야 되니까 대통령 만나자니까 만났겠지. 그리고 얼마 3개월 동안 뒤에서 물밑 작업을 했대요. 뭔 물밑 작업을 그러면 똑같은 거래. 아니 8천억 지금 하고 있는데 뭘 더 하냐고요. 여기에다가 그 김건희 여사가 엄청나게 또 역할을 했대요. 아니 이것도 웃겨 죽겠어. 이거는요. 난 진짜 이거는 공과사 구분이 안 되는 거야. 대통령실이. 네. 대통령실의 그 관계자가 한 얘기예요. 네. 보고를 드렸다. 그랬어요. 부인에게. 네, 부인에게 보고받을 어떤 위치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자 대통령 부인이 공적인 어떤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보고를 받아야 되는 보고 체계 안에 들어있는 사람입니까? 공사 구분이 안 돼. 이게 뭐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 100번 양보해서 이럴 수는 있어. 뭐 네. 김건희 여사가 아이디어를 낼 수는 있지. 대통령 뭐 비서관에게 이거 한번 해보면 어때요? 아니면 자기가 물밑에서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과 접촉해가 사적인 라인이 있어서 네. 이걸 잘 될 수 있도록 성사하는데 도움을 줘. 그런 건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거 갖다 보고를 하냐고요. 보고를. 그 사람이 뭔데 대체? 네. 대통령 부인 말고 뭐 다른 직책 있어요? 예, 저한테 화내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예. 하는 사람이 근데- 없잖아. 아무도 지금 앞에. 근데 더 중요한 거 이거예요. 네. 김건희 여사 그래서 역할이 뭐냐 그랬더니 그냥 보고 받았다가 사실은 끝인데 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가 보고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아마도 이거 꼭 성사시켜라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성사시키게 만든 거는 아마 김건희 여사 역할인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성사는요. 네. 이거 안 해도 한다니까요. 원래 하기로 된 겁니까? 그럼요. 원래 있었던 계획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올해도 8천억이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건데 그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죠. 넷플릭스가 지금 더 우리나라에 늘어나야죠. 사업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시죠? 네. 오징어 게임 이후에도 계속 지금 작품을 만들고 있어요. 그 만들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어떻게 투자를 더 할 수밖에 없죠. 넷플릭스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면 제가 볼 때 3천억이 아니라 4년 후에 더 많이 너는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과정을 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근데 마치 대통령이 이걸 뭐 없는 거를 만든 것처럼 또는 뭐 조그만 거를 더 많이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상식에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이제 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돈봉투 사건 얘기도 좀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인데 어제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를 위한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있었어요. 네. 혹시 보셨나요? 안 봤습니다. 안 본 걸 안 봤다 그래야지. 안 본 걸 봤다 그럴 순 없잖아. 이 무슨 얘기할지 다 알아요. 안 봐도. 뭘 봐야 돼요 그런 거를? 얘기해보세요. 그럼 다 아니까. 참네요. 얘기해보세요. 다 아니까. 몰라요. 안 봤으니까. 질문하세요.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네. 사실 이제 민주당이 송영길 대표가 오긴 왔지만 네, 지금 맞아요. 피의자로 전환이 됐기도 했고 또 아직까지 지금 집행부가 도대체 뭐 하냐? 그 이재명 대표는 왜 자꾸 선을 긋냐? 당신이 나가서 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일부의 이런 또 요구가 있으니까 여기에 그렇죠. 대해서 원내대표가 되면 내가 이 문제를 좀 해결하겠다. 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했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당 안정화 방안을 누가 잘 내놓느냐, 그리고 그게 얼마나 먹히고 설득력 있겠는지 이게 핵심이었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지금 나와 있는 의원 후보 있지 않습니까? 네. 원내대표 후보 4명. 그러니까 박범계 의원, 박광온 의원, 그리고 홍익표 익표, 의원, 그리고 김두관. 김두관 의원 4분인데 네, 네.
자, 이분 네 분 중에서 어떤 분이 제일 이 일을 잘하실까요? 그러면? 제가 볼 때요. 제가 볼 땐 김두관 의원이에요. 제일 잘할 사람은. 아,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잘할 거냐고 저한테 물어보신 거니까 그 답변은 김두관 의원이다. 왜요? 김두관 의원은 일단 이 당의 지지자들 있잖아요. 당 지지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수용하는 그런 태도를 늘 보여왔어요. 근데 박강원 의원 같은 경우 뭐 특별 의원을 제가 지칭해 좀 그렇습니다만 본인의 생각과 주장을 더 많이 주장했던 분이시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당내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 방안은 혁신과 개혁이라고 하는 키워드 두 개로 설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할 수 있을까 박강원 의원이 그런 점에서 조금 의문이 있다는 의혹이 아니라 의문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는 개혁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걸 바꾸겠다고 주장을 했던 분이에요. 물론 네 분 다 겉으로는 해결해야 한다고 얘기하죠. 그걸 뭐 누가 이걸 해결 안 한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네. 정말 만약에 누가 제일 잘할 거냐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김두관 의원이 뭐 개파에도 그분이 개파색도 얕고 제가 볼 때는 개혁과 추진력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선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당선 가능성으로 보면 두 사람이에요. 누구요? 박강원, 홍익표. 네. 그러니까 이거는 토론회하고 관계 없어요. 저는 그렇게 토론회 생각해요. 아무 의미가 없군요. 의미 없어요. 이거는 그냥 이제 하는 건데 의원들은 이미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의원들은 이게 이제 원내대표가 의원들이 투표를 하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 지지자나 당원들의 생각 꼭 같지가 않아요. 가장 유력한 두 분을 꼽으라면 홍익표, 박강원 두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차 투표에서는 표가 좀 갈릴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김두관 그다음에 박범계 의원한테 일부 표가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1차에서 끝나지 않고 2차까지 가는 가능성이 있고 2차에 가면 이제 누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김연아 전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돈봉투 공천 대가를 미끼로 뭐 회비를 납부받았고 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공천 헌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이제 받은 걸로 지금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자, 요 얘기는 그러면 이 원내대표 선거나 이런 민주당의 지금 현재 상황하고 관련해 가지고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 문제가 원내대표 선거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죠.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이제 다만 저는 좀 대표와 이게 손발이 잘 맞아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원내대표는. 네. 그리고 원내대표는 당의 가장 전면에 서서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는 모습에 가장 투쟁력이 높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김두관 의원이 가장 좋은 후보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지금.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럼 결국 민주당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한 분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박강원, 홍익표 두 분 중에 한 분을 선택해야 되는데 저는 꼭 이제 의원들이 이 방송을 보시면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총선 앞두고서 네. 국민의힘은 끊임없이 지금 돈봉투 문제도 질질 끌면서 총선까지 끌고 가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절대 빨리 안 끝내요. 네. 송영길 대표가 그렇게 빨리 불러다녀도 안 부르잖아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 관련된 수사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할 겁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잘 막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냐 하는 부분이에요. 네. 이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민주당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도 있어요. 총선 과정에서. 그래서 그 일을 잘할 사람이 누구냐를 선택해야 된다. 이거는 뭐 친분 관계, 친소 관계 이런 거 개파 이런 거 따지시면 안 돼요. 네. 민주당 의원들 정말 그 민주당의 사활이 걸린 문제니까 투쟁력 가지고 강하게 이 여당과 또는 대통령실과 각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자질을 가지면 두 분 중에 한 분이 누가 더 그게 크냐. 물론 최선책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차선책이지만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분을 잘 선택해야 된다. 우리가 잘 선택해야 되지 않겠어, 홍? 요즘 뭐 개그 하세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가? 아, 참. 그래서 김연아 의원 문제는 대체 말이 됩니까? 아니 그리고 더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물타기래요. 뭐가 물타기입니까? 국민의힘 물타기라고 그러잖아. 이재명 대표가 이거 두 개 박순자하고 두 개 얘기했어요? 했잖아요. 예, 예. 아니 뭐 잘못됐어요? 아니 작년 4월에 있었던 문제예요. 작년 4월에 지금 1년이 지났어요. 왜 수사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경찰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타이밍이 송치도 안 하고 있어. 이상하죠. 왜냐하면은 이정근 부총장한테 이 핸드폰에 있는 그런 자료를 받아가지고 녹음 파일 확보한 게 사실은 2년 전부터일 텐데. 그렇죠. 갑자기 돈봉투 사건이 2년이나 끌다가 이 타임에 딱 터지고. 네, 총선 앞두고서.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지지율이 떨어질 때 네. 딱 터지고. 네. 김연아 의원 사건도 사실은 1년 넘게 계속해서 경찰이 가지고 있던 사건이거든요. 요 얘기도 갑자기 또 딱 말씀에 의하면 총선 앞두고 지지율 탁 떨어지는 그 타임에 같이 민주당 거랑 같이 터지고 있단 말이죠. 자, 이런 거는 좀 뭔가 좀
조절한 거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처음에 이정근 전 사무총장 관련된 녹취록 나왔을 때 그때 얘기했으면 의심을 네.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왜 이게 한참 지났는데 이제 나오냐는 거예요.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타이밍을. 그러니까 소위 검찰 캐비넷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네. 검찰이 이런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있는 족족 하면 되잖아, 수사를. 그렇죠. 그리고 왜 그런 김연아 전 의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안 해요? 경찰이 왜 그러는 거예요, 진짜? 빨리 검찰을 송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명백해 보이는데. 아,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보도하니까 이제야 부랴부랴 하는 것처럼 하잖아요. 네. 이 검찰이 그동안 무슨 생각을 가지고서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는지, 그럼 민주당이 당연히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매간매직이 더 나쁜 거 아니에요? 네. 솔직히 얘기하면. 물론 네. 뭐 제가 민주당이 돈봉투 사건을 옹호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런 네. 생각 전혀 없는데, 그러면 돈을 받고 공천에 만약에 개입을 했다면 김연아 전 의원, 이건 정말 나쁜 짓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만 그랬을까? 이런 의심도 뭐 좀 이제 들죠, 그런 솔직히. 생각도 들죠, 사실은. 또 이렇게 또 내가 말해주니까 좋아가지고 본인이 안 말해도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냥 제가 망하겠습니다. 네. 자, 사실 이 질문하면 안 되는데 하나만 여쭤보고 빨리 네, 끝낼게요. 네. 금태섭 전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3지대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제3지대. 지금 네. 김종인 위원장도 지금 여기에 가세하고 있는데 요새 핵심은 민주당 의원들이 얼마나 그리로 이탈할까. 근데 그렇게 말하자면 사실 이제 비명계 의원들 쪽에서 좀 나가지 않을까라는 얘기거든요. 그럴 생각이 가능성이 누가 만약에 간다면 누가? 제가 볼 때는 이제 공천에 탈락한 그 소위 이낙연계 이런 분들이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공천에 들어요. 탈락한. 이낙연계 이제 공천까지는 네.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 네. 공천 전에 나갈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네, 뭐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하고 좀 친하다고 생각되는 친명계 사람들 중에도 공천 탈락한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안 그런 가요. 사람들은 안 그 갑니까? 사람들은 안 갑니다. 그 사람들은 안 오로지 가고. 공천 때문에 움직인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비명계 본인 입장에서는 쪽에서는? 비명계 쪽에서는 본인들이 탈락하면 이제 막 반발을 할 거예요. 본인이 비명계니까 잘렸을 거다. 이런 얘기 하지 그렇게.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 명분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근데 친명계 입장에서는 만약에 공천에 탈락을 하더라도 명분이 없어요. 무슨 명분으로 가는데요? 그럼 철새 정치인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정치가 보장이 되겠습니까? 뭐 이번에 한 번만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천 끝나고 나면 탈락한 비명계 의원들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명단까지는 우리가 오늘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 다음에. 아시잖아요. 여름철에 좋아하는 와라멜론? 전 모릅니다. 아, 저도 모릅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봉 성공의 대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기다리시면 베프와 함께 오겠습니다. 네, 한 주 동안 떠들썩했던 사건 사고들을 짚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베프의 촉하는 날이죠. 자, 민주당 2021년 전대 돈봉투 의혹 때문에 아직까지 조금 헤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도 돈봉투 의혹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짜증납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오늘은요, 한국 정당사를 뒤흔든 이 불법 정치자금 사건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이런 사고가 계속 일어나는 이유, 이런 사건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척하면 촉이 온다는 우리 배상훈 프로파일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감이 딱 옵니까? 척하면? 뭐 조금 조금?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게 이제 프로필이잖아요. 네. 측면을 조금 그 정도는 오죠. 네. 그럼 일반인에 대해서도 그런 게 오나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지나가는 사람 이렇게 보면 오늘 부부싸움을 했겠네 이런 느낌. 그런 걸 알아요? 네. 그 저기 아침에 아주머니 아저씨들, 어. 사장님 사모님들이 네. 쓱 지나가면서 이제 표정도 이렇게 보면은 그래요. 그런 거를 이제 쭉 보면서 이제 훈련하는 그런 거죠. 본인은 부부싸움 경험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딱 아는군요. 점쟁이는 자기 운명을 모릅니다. 모르죠. 예. 동방사기 개울에 빠져 죽었어도 지 운명, 내일의 운명을 몰랐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진짜 그쪽 공부를 해보고 싶어요. 아니요. 법률만 하십시오. 왜요? 잘 못할까요? 아니요. 되게 잘하실 약간 것 신기가 같아서. 있는데. 예, 잘하실 것 같아서. 근데 왜 하지 마요, 근데. 아니면 그거 잘하시면 변호사 일을 그거 안 하려고요. 변호사 이제 그만두고. 아이, 변호사 하세요. 변호사가 너무 극한 직업이라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세간에 충격을 주었던 불법 정치자금 사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 2008년도에 박희태 의정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 얘기 한번 좀 설명 들어볼까요? 예. 좀 당혹스러운 사건이었을 겁니다. 박희태 의장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거는 한참 뒤에 고승덕 변호사의 폭로가 촉발된 겁니다. 2011년도에. 예, 원래 2008년도에 발생한 일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전당대회 때 박희태 후보 측에서 본인한테 300만 원, 그러니까 본인의 의원실에 300만 원 봉투를 받았다가 돌려줬다고 하는 고승덕 거를 의원이 예, 그렇죠. 고승덕 의원 실로. 네. 근데 그 다음에 나한테 박희태 의장이 돈을 300만 원짜리 봉투를 보냈더라. 그때 후보였으니까. 후보로. 근데 본인은 돌려줬다 예. 이러면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김효재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효재? 예, 지금 예. 그 방통위원회는 그 김효재?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관련돼 있었고 왜냐하면 당연히 뭐 캠프 상황실장을 맡았던 분이시고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죠. 김효재. 그렇죠. 네. 그리고 조정만 그러니까 국회의장 정책 수석 비서관. 네, 그러니까 조정만, 박희태 의장의 네. 수석 비서관과 관련돼 있으니까 이게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다 관련돼 있는 상황이었고 무려 검찰에서는 당시 47일간 수사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정당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국회의장이 그렇죠. 예전에 돈 봉투 줬다는 것 때문에 그렇죠. 3년 지나서 나중에 걸려가지고 야 이거 사실은 이거 형을 받았어요. 예. 전과가 생겼어요. 황당하죠 좀. 고승덕 박희태 의원이 의장. 예. 또 고승덕 의원은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그 뒤에 네네네. 아마 뭐 정당 내부의 갈등이라든가 아시다시피 고승덕 의원이 그 뒤에 이제 지자체장 나왔다가 다른 문제가 막 생기면서 네. 본인 입장에서는 그런 뭐 깨끗한 정치라고 이미지를 구축해 보려고 이전에 그랬다. 나는 안 그럴 것이다라고 이렇게 칼럼을 쓰시다가 그게 툭 튀어나왔죠. 그러니까 2011년 12월에 한 언론사 칼럼을 통해서 내가 2008년 전당대회 당시에 박희태 후보 측으로부터 300만 원에 든 봉투를 받았는데 나는 돌려준 깨끗한 사람이다. 그렇죠. 이 얘기를 하려고 이제 그 칼럼을 썼고 근데 그다음에 박희태라는 사람한테 화살이 갈지는 몰랐겠죠.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요. 고승덕이 뭐 30가지 패스한 그 천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똑똑하다고 그러니까. 당시 막 자랑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자기는 부각시키고 다른 사람을 누르면서 뭔가 해보려고 했다가 다 죽이는 꼴이 된 형태가 되죠. 그래서 사실 요때 김효재 씨가 요때 이것도 전과 생겼어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집행유예 받았나 아마 그랬었을 거예요. 자, 박희태 당시 의장은 이거는 전당대회는 집안잔치다 그런 분위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관행적으로 후보 나온 사람들한테 봉투 주면서 격려의 의미를 한 거다. 근데 이걸 가지고서 이렇게 나를 엮을 줄은 몰랐다 이러면서 매우 화를 냈더라고요. 그때 하신 말씀이 예. 돈 봉투는 동지애적 집안잔치 관행이다. 아, 근데 이제 뭐 동지애는 좋은데 그 돈이 오는 구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돈 누가 줬겠냐? 그러니까요. 본인 그러면 돈이었냐? 누구한테는 받았을 것이고, 아니 최소한 의원이 한 분이 300만 원이면은 그때 최소한 그러면 뭐 100여 분 이상의 의원이었다고 하면 곱하기 100을 해고. 아니, 그렇게 3억이에요 그러면? 예, 뭐 그거만 했겠습니까? 그 급이라고 하면 보통 2배 한 10억 뭐 계속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2008년도면은 그렇죠.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데 그러면 그 돈은 본인 돈으로 쓰진 않았을 거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인데 그러니까 누군가 줬겠죠. 그거를 집안잔치 관행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물론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이전에 비해서는 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겠죠. 본인의 입장에서 이전에는 더 큰 돈을 했는데 나는 요거로 그냥 밥값하라고 줬는데 왜 그러느냐 요런 쪽으로 밝혀갖고 사실은 그 국민들도 좀 의아해했지만 아마도 요 상태에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이때 거죠. 사실 국회의장직 사퇴하면서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내가 살았는데 명예가 실추됐다. 매우 화를 냈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분은 이때 이래가지고 형을 그때 아마 선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박희태 의장 분이 그 뒤에 또 다른 사건으로 네, 연결돼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딱 그 사건만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군요. 그렇죠. 예. 자, 또 하나 중요한 게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뭐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회창 그렇죠. 전 대표가 요 당시에 이제 총수였나 뭐 총재였나 이랬었었죠. 그래서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바뀌게 되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선거의 여왕이신 박근혜 전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그 계기가 된 이른바 2002년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입니다. 뭐죠 그래서 이 얘기는? 차떼기당이라고 하는 거죠. 네. 말 그대로 네. 뭐 승합차 중에서도 이제 탑차라고 하죠. 네네. 안에 보일 수 없게 이제 냉장 야채 같은 걸 싣고 운반하는 그 안에다 돈을 넣고
어느 그 고속도로 저기 휴게소 어디에 갖다 놓고 그걸 이제 차로 가져가서 그러니까 지금 화면 보시는 예, 것처럼 화물 탑차에다가 150억을 싣고 그렇죠. 예. 그냥 아예 차 자체로 그냥 넘겨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열쇠만 주는 거죠. 저게 2002년도에 일어난 예, 2000이 사건인데.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차떼기다. 근데 여기에 동원된 게 현금만이 아니라 이른바 가차명 계좌, 무기명, 그리고 그다음에 또 다른 형태의 계좌들이 엄청나게 동원된 이런 형태의 현금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2002년도에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은 정확히 말을 하자면은 원래 그 전까지는 정치 자금을 댈 때 그냥 현금으로 그냥 갖다 주면 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가명, 차명, 무기명 계좌 아주 별별 계좌들을 그냥 다 쓸 수 있었었어요. 그러다가 김영삼 대통령 정부 시절에 금융실명제가 도입이 되면서 이제 그렇게 남의 계좌를 쓸 수도 없고 돈을 함부로 주기가 매우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차떼기라는 방법을 동원해 낸 거죠. 그러면서 그 당시 LG가 원래 공식 후원금을 30억을 냈었었는데 그 돈으로도 모자랐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나라당에서 추가로 돈 더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근데 합니다. 그 방법을 그래서 LG 측에서는 당시 한나라당 법률 고문이었던 서정우 변호사에게 경부 고속도로 만남의 광장 휴게소 주차장에서 저 탑차를 아예 그냥 차체로 그냥 딱 넘겨져 버렸어요. 거기는 고속도로 휴게소니까 워낙 이 화물차들이 많이 다니는. 그리고 거긴 굉장히 유명한 데입니다. 아 원래 유명해요? 예, 그 시체 갖다 놓고 거기 숨기는 장소로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만남의 광장이요? 예. 맞아요. 예전엔 그래. 지금 네,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상당히 외지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는 네, 대형 화물차가 자주 오가는 그래서 곳이기도 하고. 변호사분들이 왜 여기 이용했는지 느낌이 오죠. 예. 사실 우리는 그냥 골프 치러 갈 때 거기서 만나서 하고 그랬는데요. 좀 건전하시지만 완전 건전한 분들은 네. 그렇게 이런 환전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어 갖고 갖다 놓은 거 그 변호사분이 탑차를 몰고 가서 돈을 내려놓고 갖다 놓은 거죠. 다시. 변호사는 그 탑차를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고 아마 운전기사랑 같이 갔겠죠. 그렇겠죠. 뭐 이건 네, 뭐. 어쨌든 중요한 건 고속도로 휴게소에 이 대형 화물차를 거기다 갖다 놓고 자 저기 차 갖다 놨으니까 가져가세요라고 했는데 이게 2.5톤짜리 탑차였다는 거고 그렇죠. 이 안에 현금이 150억이 담겨 있었다는 건데 63개 상자에 나눠져 갖고 2억 4천만 원이 담긴 상자 62개 그리고 1억 2천만 원이 담긴 상자 1개 등 상자 63개의 화물칸이 말 그대로 이제 뭐 우리가 말하는 실렸었다. 사과 상자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야. 영화나 드라마에 많이 보시는 그런 거 딱 그 이미지가 여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영화 시대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차를 몰고 가서 일단 돈은 다 빼고 그리고 다시 그 차를 돌로 갖다 줘. 갖다 주고. 야 대단한데요. 이때 이 변호사는 어떻게 됐을까 궁금합니다. 자, 또 다른 방법이 또 있죠.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을 무식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현금으로 하니까 이제 삼성은 아주 독창적인 방법을 썼는데요. 역시 또 서정호 변호사입니다. 예, 그 예. 변호사분한테 아, 이분 정말 대단한 분인데요. 그 변호사도 대단하지만 저는 삼성이 더 대단하다고 한 게 1,000만 원권하고 500만 원권의 국민주택 채권을 이용했습니다. 이건 무기명이지 않습니까? 무기명이네요. 네네. 그러니까 현금은 이만큼이지만 채권은 한두 장밖에 안 되니까 마치 월간지에 책을 끼워 넣는 것처럼 이걸 그냥 책 한 권 가져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삼성은 오히려 창의적이고 성의가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면은 책 한 권 주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그죠? 차로 갖다 주는 건 사실 이건 좀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LG는 너무 무식하네요. 그렇죠. 근데 삼성은 워낙 세련됐다. 그때 세간의 그 저기 말하는 평이 역시 삼성이다. 역시 창의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근데 솔직히 그래도 LG가 돈을 더 많이 줬기 때문에 LG도 좋아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방법상으로는 삼성은 55억과 57억 원을 변호사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다 합쳐봤자 112억입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이것만 전달했을 텐데. 아, 더 줬어요? 다른 게 했겠죠. 근데 이제 드러난 게 그거겠죠. 근데 아, 1,000만 원권과 500만 원권 두 종류의 국민주택 채권을 두 줄로 쌓아서 봉투에 담아서 그렇죠. 그냥 월간지 한 권 준 것처럼 이렇게 모양새를 찾아가지고 그냥 대낮에 네. 삼성 측 관계자가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가지고 봉투를 전달했다는 거죠. SK는 조금 이거에 비하면은 성의가 없네, SK 는. LG의 양도 아니고 저기 삼성의 질도 아닌 겁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 SK가 겁니까? 지금도 욕을 먹는 거는 그거죠. 욕을 먹어요? 왜냐? 승용차 트렁크에 1억 원짜리 쇼핑백 20개면은 20억밖에 안 LG는 되는데? 탑차인데 네. 삼성은 수법을 채권도. 연구해가 갖다 줬는데 SK 니네들은 좀 뭐냐 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액수도 적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이게 아니라 전부 다 2002년도 한겨레 예. 서태기 사건 때 있었던 그렇죠. 일이에요. 이게 예. 전부 다. 그러니까 각 재벌 회사들이 어떻게 돈 줬나? 서열에 따라 설에 줬겠지만은 따라. SK 그 당시에 좀 돈이 없었군요. 에이, 그랬겠습니까? 근데 이제 말하자면 그래서 삼성의 기법은 너무 기발해 갖고 근데 SK는 거기에 비하면은 너무 고전적이네. 액수도 적고 고전적이고 지하 주차장에서 그렇죠. 쇼핑백 20개를 그냥 트렁크에 실어줬다는 거. 우리 맨날 보는 그 방식으로. 그 방식이죠. 그래서 매우 성의가 없고 금액도 너무 낮았다. 당시에 이런 얘기군요. 검찰 수사로는 832억 원대의 불법 정치 자금이 한나라당으로 와. 넘어가게 된 걸로 밝혀졌죠. 그런데도 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나라당이 박근혜 체제로 그래서 여러분 많이 아시는 여의도 공도의 천막 당사 이게 바로 이제 자숙하는 모습 이게 이제 보인다고. 패대기 당 뭐 이런 그 사건의 전모입니다. 야 대단한데요. 이게 불법 정치자금 주는 게 세상에 그 삼성의 그 대단한 사람들 막 머리 다 써가지고 채권으로 주면 됩니다. 이거 변호사들이 생각해냈겠죠. 그렇죠. 또 돈 받은 사람들 변호사죠. 전달한 사람들 변호사죠. 운전한 사람들 변호사죠. 다 변호사가 껴있군요. 이거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다는 사람들이 게다가 특히 그 당시에는 이회창 대표 총재가 있었던 거잖아요. 이회창 총재는 법조인 출신 아닙니까? 대법관 출신이죠. 대쪽 판사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대쪽 판사 이미지를 가졌던 그분이 이렇게 엉터리 같이 정치 자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불법적인 행동을 자행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이거 근데 왜 그 대쪽 이미지를 가지신 그분이 이렇게 인생을 망치는 일을 했을까요? 근데 도덕적 순수주의자들이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순수하니까 나는 순수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거다. 내가 돈을 받는 거는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 이름을 다 거니까. 팔아요. 국민 이름만 팔아 맨날. 그렇게 많이 하시죠. 그래야 정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지위가 있는 분들이 사실은 행위는 사실 지저분한데 네. 그걸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관행이지만 그 관행의 목적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걸로 주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컴펜트 말하자면 일종의 보상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스스로를 도덕적으로 위안하는 형태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의 그런 부끄러운 행동을 뭔가 명분을 줘가지고 명분을 주는 거죠. 이거 괜찮다. 예. 이렇게 말하게끔 하는 바로 기재다 이런 기재죠. 거군요. 예. 자, 그런 심리적인 기재가 이제 잘난 척하는 사람들한테 있다고 치고 특히 법조인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편법을 써서 내가 탈법을 이렇게 안 걸리고 나는 자행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거가 있겠죠.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안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것을.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 일을 끊임없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이 그렇게 필요해서 그런가요? 돈이 드는 정치 시스템이겠죠, 아무래도. 근데 이거는 뭐 아시겠지만 수천 년 전에 또 중국의 예전에 그 전국 시대에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꼭 이제 그때는 이제 선거는 없었고 지금은 선거가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비용이 드는 정치 체계에 대한 그 어떤 핵심의 시스템적인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옛날에 비하면 사실 요즘은 그렇게 돈 많이 받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죠. 좀 그래도 그나마 좀 나아졌다라고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불법 정치자금 사건이 한번 터지면 이렇게 정당 전체를 흔들 만큼 타격이 심한데도 끊임없이 계속 재발한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20일 어떤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선거와 돈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 유혹은 없어질 수가 없는 거다. 정도의 문제지 어쨌든 돈은 쓸 수밖에 없는 구조고 돈을 쓰고 싶은데 돈이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받고 싶은 거 아니겠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박빙일 경우가 박빙일 경우가 더 많이 쓰이죠. 현격한 원사이드 경기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돈이 써야 될 수요는 없고 사실 한국 정치라는 게 박빙의 상황이 많이 연출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당내 선거도 네, 그렇고 네. 그렇기 때문에 혼탁한 정도. 왜냐하면 요거는 쓰지만 내가 되면 그 다음에 그 많은 걸 다시 복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더 되니까. 그리고 사실 재벌들도 맨날 우리한테 손 벌리고 정말 돈 달라고 지긋지긋하다. 사실 그래서 옛날에 정주영 회장도 내가 그래서 정말 정치 차라리 내가 한다 이래서 나왔던 거긴 하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그분들 입장에서는 돈을 갖다 줘야 일단 이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 우리가 나중에 보상 받는다. 이런 심리가 있었던 거 아닐까요? 결국 뭐 관급공사도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정책이 경제 정책이라는 것이 어쨌든 정치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그 기업들에서 돈을 받으려면 기업들은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해 주겠어요? 비자금으로 마련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하자면 하청, 재하청 단가 네, 깎고 그러면 비자금을 마련한다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배임 횡령인데. 그런데 그게 이제 합법적 배임 횡령이라는 게 말이 안 되지만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겠죠. 말하자면 해외 계좌로 보통 우리가 뭐지 재벌들이 많이 하는 장난질이 수출 대금을 바깥으로 3도 돌려갖고 비자금 많이 하거나 뭐 하청 기업으로부터 리베이트 돌려갖고 하는 여러 가지 수법들은 많이 있고 지금 그 수법으로 많이 아니, 그러니까 마련하죠. 검찰이 사실은 그런 거를 잡아내는 사람들이잖아요. 특수부 검사들이 그 일하라고 있는 그런데 거죠. 그 사람들이 정치하면 또 그것을 요구하면서 그렇게 만들어낸 돈을 본인들이 받아가지고 또 정치하고. 그러니까 특수부 검사들이 그 사람들을 수사하다가 그 사람들을 수법을 다 변호하고 알고. 네. 그 변호하다가 정치인이 되죠.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웃긴 것 같은데. 그래서. 진짜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자, 지금 민주당도 돈봉투 얘기 나오고 김연아 국민의힘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만 뭐 김연아뿐만이겠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지금 타이밍 얘기 자꾸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총선 전에 이거를 최대한으로 이용해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 것 같다. 특히 검찰이 뭐 저는 그 언론 플레이한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묵힌다, 뭐 쟁여놓는다 그런 은어가 있나 봐요. 네, 있어요. 그건 은어도 예, 아니죠, 뭐. 그러니까 이제 뭐 예. 이렇게 사건을 쟁여놓고 예. 순서에 따라 이제 깐다라고 하는 거는 수사하는 사람들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사건이 될 만한데 조금 애매하죠. 그러면 이걸 연글게 만들려고 하면은 일단 약간씩 우리 저기 앞에 기자님도 계시지만 약간씩 흘리죠. 아, 기자들한테 일부러 흘려요. 약간씩 흘리면은 그게 이제 뭔가 이제 약간 숙성이 되면은 그때 이제 사건을 툭 터트리는 거죠. 왜냐면 먼저 이제 터트리게 되면은 사실은 주목도가 떨어지니까 조금 더 이제 무엇인가 될 것 같은 형태를 올린 다음에 터트리. 그래서 특히 이제 특수부 사람들이 그런 거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거다. 지금 김연아 의원 사건도 이게 벌써 좀 됐죠, 시간이 1년 네, 정도. 1년 넘었어요. 사실은 이전에 이미 경찰이나 이전에 있었고 제보가 들어왔었고 뭐 녹취 파일도 있었고 뭐 이렇게 됐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일정 정도 수성시킨 후에 쓸 때 쓰고 뭐 이렇게 되는 부분. 물론 그걸 본인들은 조금 더 확인을 거쳐야 된다 뭐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건 뭐 아,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이제 민주당 돈봉투 의혹이나 뭐 이런 저런 얘기들에 대해서 검찰이 바로 수사하면 될 걸 가지고 일부러 언론에 수사 내용 흘리면서 언론 플레이 한다. 이거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주목도도 좀 높이고 본인들한테 유리하죠. 왜냐하면 사건이 커지면 승진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데 유리한. 그 검사들에게 그렇죠, 그 당연하죠. 수사하는 예. 사람들에게 이게 사건이 커지면은 이 큰 사건을 하는 사람이 바로 나다. 그렇죠. 난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켜줄 수도 있고 그렇죠. 또 흘려가지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면서 그걸 가지고 좀 이렇게 장난질도 칠 수 있고 그것도 이렇게 이제 되는군요. 기법이라고 본인들은 얘기합니다. 이게 그물을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톡톡 던지면은 고기들이 이렇게 튀어나오면 거기로 이런 방식의 기법이 있다고 하지만 네. 그걸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바로 수사하면 될 거를 여러 방식으로 키워갖고 결국은 사실은 좀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는 수사 기법 자체의 문제도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근데 보면은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먼저 민주당에서 그런 거 터트리고 그 다음에 김연아 의원 얘기가 이제 그 다음에 슬슬 흘러나오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얘기만 하면은 욕먹으니까 김연아 건이 양념으로 넣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거는 뭐 충분히 가능성이 크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어떤 이런 정치자금 사건을 보시면은 한쪽만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은 본인들이 욕 얻어 어떤 먹어요? 여론의 부담이 크니까 어허. 일종의 뭔가 던져주는 게 하나 필요하다. 그게 뭐 김연아 의원한테 미안하지만은 던져주는 형태 그 핵심은 아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김연아 의원이 핵심, 윤핵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그래도 되는 사람은 그냥 그래도 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딱히 이렇게 그런 부분들은 이전에 계속 검찰의 관행상으로 예. 말을 잊지를 못하시는데 마무리를 못 지으시는군요. 마무리 변호사님 해주시죠. 정말 우리 패널들은 왜 다 모든 네. 걸 다 나를 시키는지 참. 그게 변호사 진행자는 좀 장점이죠. 그렇군요. 자,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게 검사마저도 이러면 안 되는 거다. 이게 이제 그렇죠. 우리가 하고 싶었던 말인데 문제는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우리 사실 국민들은 아이 뭐 그럴 줄 알았어. 이 생각을 솔직히 처음부터 하면서 정말 둘 다 싫다. 정치 혐오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치 혐오를 조장하면
이렇게 되면 결국은 기득권이 승리하게 되죠. 그러네요. 그렇죠.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더 참여하고 뭘 하도록 해야 되는데 A도 나빠 B도 나빠. 그러니까 이런 형태. 근데 우리는 마약 수사 잘하잖아. 우리는 이거 잘하잖아. 라는 형태. 요게 이제 국민들을 정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데 사실은 어떤 정의로움이라 이런 것들을 독점하고 싶은. 그러니까 미국의 그 많은 그 시장들, 주지사들이 이런 방식들로 당선이 많이 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나는 범죄는 제대로 때려잡을 수 있어. 라고 하는데 나는 정치인은 아니야. 그러니까 애덤스 뉴욕시장 같은 경우는 그러네요. 또 그렇고 네. 다른 메조나 줄리아니 시장도 그렇고 주지사들도 대부분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표얻기는 되게 쉽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엄청나게 깨끗한 사람 그리고 정의의 사도란 이미지를 딱 가지고 예. 그걸 이제 등에 업고서 또 기존의 뭔가- 정치는 다 썩었어. 그러네. 여도 아니야, 나도 아니야. 지금 자기도 정치인이면서. 검사가 정착이 진짜 좋네. 네. 그쵸? 그래서 정치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요? 예. 검사님들이 그래서 정치를 많이 한다. 외국에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얘기 아니고. 그쵸? 그렇죠? 예.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 대통령이 또 검사 출신이야. 아, 그런 거 몰랐습니다. 법무부 장관도 검사 출신이야. 그러신가요? 어쩜죠? 우리 그동안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우리 대통령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장관님도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또 그분이 다 특수부 출신이네. 그러니까요. 아, 참. 예, 이러다 큰일 나겠네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런 특집 재밌죠? 앞으로도 한번 자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어땠습니까? 알고 봤더니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더라. 이런 거 재밌지 않습니까? 자, 영친이 여러분, 속 좀 시원하게 풀리셨는지 궁금하고요. 나가기 전에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썸네일 터져야 됩니다. 우리 PD님께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인데요. 내일은요, 신장식 변호사 그리고 김필승 변호사와 함께하는 이슈 삼합 하겠습니다. 우리 또 내일 만나요. 고맙습니다.